이적 첫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운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로 트래블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컵 4강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스타드 렌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랭피크 리옹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합니다. 대회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팀인 PSG는 15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입니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8%, 긴 패스 성공률 67%, 태클 성공률 50%, 지상 경합 승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 7.4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7.3점이었는데요. 4명의 선발 미드필더 중에선 7.7점의 파비앙 루이스 다음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중 두 번째로 활약을 펼치며 중원 싸움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에 도전하는데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를 2대0으로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거둔 첫 우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승점 62점으로 브레스트에 12점 앞선 1위에 올라 있어 사실상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챔스에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오르면 사관왕을 달성합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기가 막힌 로빙스루 패스도 눈길을 사로잡았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음바페 선수였기에 살려내질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혹평에도 엔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을 주목했던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때로는 펄스 9도 가능하다. 최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슈퍼컵 우승, 프랑스컵 우승, 리그앙 우승, 챔스까지 우승을 하면 첫 해에 사관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관왕은 확정이고 프랑스컵 우승까지 해서 트래블 달성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챔스까지 우승하게 되어 멋지게 사관왕 하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응원합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킥으로 공격의 혀를 뚫으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우측 윙어로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키패스 3개씩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 주전 경쟁은 치열한데요. 비티냐와 바르콜라 역시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비티냐는 이번 시즌 1군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리그 2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야와 패스가 뛰어나며 프리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콜라는 시야가 좋은 선수로 비티냐를 택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